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초로 돌아가서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요청했던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요, 정말 기본적인 이런 소형 아날로그 타입의 믹서를 사용을 해서 컴퓨터와 연결하고 이걸로 이어폰, 헤드폰 듣는 PC 파일도 할 수 있으면서 스피커 연결해서 듣는 PC 파일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유튜브를 연결하는 OBS 같은 거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 환경,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마이크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정말 이 앞에 제가 이런 거를 준비를 했어요. 진짜 정말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아날로그 믹서인데, 요새 아날로그 믹서는요, USB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이지만 아날로그 같지 않은 약간 하이브리드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8만원, 요거는 한 20만원 정도 하는데, 18만원, 20만원이면 웬만한 덱 정도 사기도 버거운 금액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날로그 믹서 역할을 다 하면서 프리앰프 역할 다 하면서 EQ 조절 다 되면서 이펙트 돌아가면서 USB로 컴퓨터랑 연결해서 덱으로 연결할 수 있고, PC 파이어는 헤드폰 연결할 수 있는 헤드폰 앰프 내장하고 있고, 이런 스피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도 다 되는 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그래서 두 가지의 그냥 아날로그 믹서를 갖고 왔는데, 요거는 정말 2만원 차이인데 이렇게 큰 거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진짜 이 작은 거 하나, 요 작은 거 하나 놓고선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게요. 정말 요 작은 거는 요 믹서 하나 있으면 되고요. 믹서에 필요한 전원, 그 다음에 요런 USB A에서 B로 가는 타입, USB A에서 B로 가는 케이블 하나, 케이블 하나. 뭐 USB 2.0 기준이면 돼요. 이거 고급 케이블 쓸 필요 없어요. 데이터 케이블로 USB 2.0이 되는 USB A to B 타입의 케이블, 요거는 같이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따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장비랑 연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믹서다 보니까 믹서는 단자가 흔히 얘기하는 6.3인치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헤드폰 단자 있죠? 요런 류의 헤드폰 단자, 이런 류의 헤드폰 단자를 사용을 하거나 이런 류의 헤드폰 단자를 사용을 하는데, 요 헤드폰 단자에서 끝에가 이런 흔히 얘기하는 XLR로 돼 있는 케이블, 요렇게 돼 있는 케이블로 해서 커넥터로 해서 쓸 수도 있지만, RCA와 같은 그냥 그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는 애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연결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요 소형 믹서, 요거 진짜 10만원 후반대에는 아주 소형, 이렇게 생긴 애들은 거의 다 사용법이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으니까 이거 사용법 하나만 배우시면 다 이 비슷한 류를 구매를 하셔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배우는 거는 이 뒤에 USB 연결 단자가 있는 애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USB 단자가 있는 애를 사용을 해야 돼요. 좋습니다. 여기에 전원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부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전원 연결하면 불이 딱 들어옵니다. 전원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전원 들어오고 나서는요, 그리고는 그냥 연결하면 돼요. 뭐부터 연결하냐? 전원 들어왔죠? 자, 그러고 나서는 USB로 컴퓨터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USB B 단자를 이렇게 뒤에 연결해 주고요. USB B 단자가 연결되고 나서 나머지 A 단자를 컴퓨터 부분에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USB B 단자가 컴퓨터 연결이 됐고요. 컴퓨터를 연결하게 되면 아마도 이 오디오 쪽에 보게 되면, 오디오 쪽을 보게 되면 요 USB 오디오 코덱이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요 USB 오디오 코덱을 연결을 해서 신호를 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컴퓨터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그러니까 컴퓨터의 출력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를 설정을 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USB를 통해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요 채널 지금 9번 10번 채널이 USB 마크가 있죠. 보이시나요? 예, 9번 10번 채널이 USB 마크가 있습니다. 이 USB 마크가 돼서 신호가 여기로 들어오게 돼요. 예,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채널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요 마이크가 들어오는 신호 하나, 두 번째 마이크가 들어오는 신호에서 요게 요 한 줄이 한 채널이라고 불러요. 요 한 줄을 한 채널. 그다음에 이 두 번째를 두 번째 채널.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가 어디 있냐면 세 번째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가 같이 묶여 있어요. 스테레오로. 3, 4. 그다음에 여기가 5, 6. 이게 7, 8, 90이에요. 근데 90은 USB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1번 채널의 입력은 지금 보시는 요 단자, 요 XLR 단자 여기 또는 라인 인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입력이에요. 모노입니다. 밸런스 단자로 되어 있지만 모노 입력, 하나의 신호만 받는 것이고요. 여기를 연결하거나 여기를 연결하는 둘 중에 하나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연결하거나 여기를 연결해서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서 얘로 볼륨을 조정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그렇다면 3, 4번은 어디 있느냐? 3, 4번은 요 위를 보게 되면 요 위에 3번, 4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보이신가요? 3, 4 여기 보시면 3, 4 해서 두 개 left, right가 있죠. 그러니까 3, 4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3, 4를 연결하게 되면 여기서 스테레오로 조정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CDP를 갖고 있습니까? 턴테이블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CDP나 턴테이블을 여기 연결하시면 3번, 4번에 요 볼륨 노브로 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번, 6번은요. 5번, 6번은 바로 옆에 있는 5, 6 단자를 이용해서 이쪽에 신호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자에는 7번, 8번의 입력이 있는 겁니다. 요 7번, 8번의 입력이 여기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은요. USB로 되어 있지만 이쪽에 연결을 하게 되면 USB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여기에 연결을 통해서 아날로그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설정을 신호가 나가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오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하고 이 믹서는 사실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C파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면 이어폰이나 헤드폰 연결하는 거겠죠? 이어폰, 헤드폰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헤드폰이 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헤드폰으로 듣고 싶다라고 하면 이 믹서에 보게 되면 헤드폰 단자가 있어요. 지금은 이건 155ohm이구나. 155ohm짜리 HD 660S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 헤드폰 단자를 어디에 연결하면 되냐면요. 여기에 보게 되면 폰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폰스라고 있어요. 이 폰스에 이 헤드폰 단자를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웹브라우저를 하나 띄워서 웹브라우저에서 소리가 나갈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요. 제가 유튜브를 띄웠습니다. 이 유튜브를 띄웠고요. 유튜브의 신호가 아까 여기로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에 요게 검은색은 밸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좌나 우로 밸런스 소리가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가운데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펙트인데 이 이펙트 울림은 여러분들이 이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 아니다. 음악 방송 같은 거 할 때 이펙트 넣어서 울림 만들고 싶을 때 있죠. 또는 음악 들을 때도 좀 필요하긴 하겠다. 음악 들을 때 내가 울림을 좀 넣어서 듣고 싶은데 할 때 이걸 올리면 울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펙트는 조금 이따가 배우도록 하고요. 이펙트의 양과 밸런스만 조정하는 게 있고 사실은 볼륨밖에 없습니다. 이 버튼은 부스트 버튼인데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 괜히 키우지 마세요. 키우면 소리만 깨집니다. 이거 누르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적정하게 중간 정도, 중간도 너무 크다. 네, 적정하게, 손 너무 길어. 네, 적정하게 올려놓은 상태에서요. 바로 옆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폰 앤 모니터라는 게 있어요. 폰 앤 모니터. 이게 지금 우리가 연결했던 요 헤드폰 단자로 나가는 출력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메인 볼륨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올리게 되면 지금 보시면 헤드폰 소리 납니다. 볼까요? 더 크게 해볼까요? XLR 단자라고 해서 프로들이 들리죠? 사용하는 밸런스 입력 단자. 요새는 하이파이에서도 XLR 단자 많이 쓰고 있죠. 들리죠? 그 단자와 XLR을 사용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PC하고 믹서하고 그냥 연결하면 헤드폰으로 들려요. 와, 충분히 소리가 큽니다. 굉장히 충분히 소리가 크고요. 네, 굉장히 커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지금 레벨을 보게 되면 중간에 놓고 중간에 놨을 때 소리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제가 T1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T1의 605음에서도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1의 605음을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155음이니까 좀 빠지고 605음짜리에서도 이 작은 믹서가 소리를 크게 잘 내주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5음짜리 T1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양대로 45도씩 돌려서 충분히 나옵니다. 45도씩 배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나와요. 세로 형태로 놓을 수 있다. 와. 그래서 605음도 충분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이 얼마 안 되는 이 얼마 안 되는 10만 원대 후반에 이런 그냥 작은 아날로그 믹서 하나, 물론 USB 단자가 포함이 되는 작은 아날로그 믹서 하나만 갖고선도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스피커 연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피커 연결도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스피커를 이제 메인 아웃풋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이제 스피커의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 아니죠, 메인 아웃풋의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 이 페이더 형태가 있어요. 이게 볼륨을 돌리는 노브는 헤드폰과 같은 요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 마스터 볼륨이라면, 얘는 이런 류의 스피커를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볼륨 조절, 페이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페이더 형태로 해서 소리를 스피커로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준비했던 케이블 있죠? 아까 준비했던 요 케이블, 요 TRS 케이블을 준비를 합니다.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2개가 필요할 것이고 모노를 쓸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스테레오 2개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를 어디에 꼽아주냐면 요 메인 페이더로 소리를 조정하려면 여기에서 위에 보게 되면 메인 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인 아웃풋에 이 2개를 연결을 해줍니다. 요 2개를 연결을 해주고 이 반대편에 있는 요 XLR 케이블 커넥터, 요 XLR 커넥터를 요 스피커는 XLR 커넥터가 있는 스피커거든요. 이 XLR 스피커가 있는 커넥터에 XLR 단자가 있는 스피커에, 말이 막 꼬입니다. XLR 단자가 있는 스피커에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젠더 케이블 또는 RCA로 되어 있거나 XLR 되어 있거나 뭐 TRS대 또는 6.3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에 커넥터에 뭐 RCA나 XLR은 인터넷 뒤져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런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스피커가 소리를 낼 준비가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원도 연결할게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앞쪽에 화면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가려서 수직으로 세워놓는 방식이 어렵다고 한다면 바로 방식으로 연결이 됐어요. 헤드폰도 스피커도 연결이 됐어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일단은 스피커를 하나만 연결했습니다. 뭐 2개를 꼽긴 했지만 하나는 연결하지 않고 하나만 지금 연결한 상태고요. 2개를 꼽아서 스테레오로 놓으시면 돼요. 좌우에 스테레오 놓으시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헤드폰도 들으실 수 있고 스피커도 볼 수 있는 PC 파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하는데, 지금 요 10만 원대 후반에 그냥 아날로그 믹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볼륨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입력, 이게 컴퓨터에서 오는 거라 그랬죠. 여기 아무것도 안 꼽혀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안 꼽혀 있지만 USB를 통해서, 지금 요 USB를 통해서 이 PC에서 나오는 소리, 제가 이 PC에서 아까
제 영상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 PC에서 제 영상을 띄워놓고 있는 그 신호가 일로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간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올리게 되면 헤드폰 소리가 납니다. 볼까요? 그렇죠? 헤드폰 소리가 나죠? 창의력만 잘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인터넷 구글 서치만 잘한다. 자, 헤드폰에서 소리가 나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올리게 되면 이 스피커가 소리를 냅니다. 볼까요?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그 보이시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방에다가 지금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거기를 이제 이머시브 시스템으로 할 생각인데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네. 이 정말 간단하게 지금 뭐 세팅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초저가의 이런 전문가용 믹서긴 한데 이게 전문가가 이렇게 작은 믹서를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문가용의 포터블이 아니라 전문가용의 극소형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도록 나온 이런 제품들 아날로그 믹서 이거 검색하시면 그냥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 사시면 돼요. 요거 지금 제가 쓰는 거는 베링거의 이제 제닉스 1002 SFX라고 해서 이펙트가 내장된 모델인데 요거 하나 연결하고 PC에서 USB로 연결한 다음에 USB 오디오로만 선택하고 나면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는 환경, 그렇죠? 헤드폰으로 음악 들을 수 있거나 영화 볼 수 있거나 컴퓨터 소리로 게임할 수 있는 환경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스피커 연결해서 스피커로 PC 파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볼륨도 따로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볼륨도 어떻게 따로 제어한다고요? 요 페이더로 스피커, 요걸로 헤드폰. 그래서 헤드폰으로 이렇게 들리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PC 파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마이크로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지금 마이크가 있죠.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결선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있는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마이크 소리로 이제 방송을 잠깐 하면서 이 마이크를 빼서 지금 보이는 이 소형 믹서에 마이크를 꽂고 이 소형 믹서가 어차피 USB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쪽 지금 방송 녹화되는 쪽으로 걔를 신호를 넘겨서 다시 원래대로 이 마이크의 소리가 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마이크를 연결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마이크 연결이 끊어져서 지금 여기 있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마이크 신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커넥터가 요 마이크의 커넥터예요. 근데 요 마이크는 여러분들 제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마이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마이크가 있습니다. 전기를 필요로 하는 마이크가 있고 전기가 필요 없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가 발전을 하면서 신호를 만드는 마이크가 있는 반면에 전기 공급을 해줘야지만 동작하는 마이크가 있어요. 제가 앞에 쓰고 있는 마이크는 컨덴서 마이크라고 해서 전기 공급이 필요한 마이크입니다. 필요한 마이크고요. 전기 공급이 필요 없는 마이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개는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제 앞에는 전기 공급을 해줘야 되는 마이크여서 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연결 방법이 다릅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버튼 하나 누르는 거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동일하거든요. 일반적인 다이나믹 마이크, 전기 공급이 필요 없는 마이크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요 마이크 케이블, 요 마이크 연결되어 있는 요 마이크 케이블, 마이크도 좀 잘 보이게 해드려야겠다. 자, 이렇게. 자, 요 마이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 마이크 케이블을 요 믹서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믹서에 보게 되면 마이크 1번, 마이크 2번. 제가 이게 한 줄이 한 채널이라고 그랬죠. 얘가 지금 쭉 이 신호 하나를 담당하는 애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꼽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꼽으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꼽으면 준비가 끝났는데요. 마이크는 볼륨을 올리거나 프리앰프를 올려도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얘는 전기 공급이 필요한 마이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전기 공급을 해드릴게요. 이 전기 공급을 어디서 하느냐? 믹서에 따라 조금 다른데 팬텀 파워 또는 이렇게 48V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빨간색 버튼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 마이크 단자 있는데 이게 버튼 누르게 되어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꼽는 단자에 버튼이 없으면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글로벌하게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여기를 누르는 거여서 여기다 버튼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요. 갑자기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올라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통해서 신호가 넘어오고 요게 지금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 지금 이거를 올리게 되면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일로 들어와서 일로 지나간 다음에 메인 스피커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메인 스피커 여기로 나가기 때문에 얘와 얘가 같이 바라보고 있어서 피드백이라는 게 생기는 현상이에요. 지금 그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C 파일을 하려고 헤드폰과 그 다음에 스피커를 둘이 나눠서 헤드폰대로 볼륨 따로 듣고 스피커는 스피커대로 볼륨을 따로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정도에서 끝나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고 싶다, 얘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싶고 마이크를 쓰겠다고 한다면 결선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메인에 연결되어 있는 얘를 옮겨서 컨트롤 룸으로 옮겨야 돼요. 또는 모니터, 이 모니터 아웃으로 옮겨야지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싫다라고 한다면 방송을 할 때만이라도 스피커의 볼륨은 꺼놓으면 되는 거예요. 방송을 할 때만이라도 스피커를 꺼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방송을 할 동안에는. 그래서 그냥 아까랑 똑같은 연결을 해놓고 방송을 단순하게 꺼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로 옮겨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옮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 권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만약에 방송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방송을 할 때 소리를 듣는 거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들으십시오. 헤드폰이나 이어폰. 왜냐하면 스피커로 소리를 틀게 되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통해서 들어가서 어쨌거나 방송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거는 방송을 하는 상태에서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통해서 방송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스피커를 꺼놓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결을 옮기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스피커의 전원을 꺼서, 스피커 전원 껐거든요. 꺼놓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커의 전원을 끄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EQ라는 거예요. 여기 EQ인데 EQ라는 걸 통해서 하이 미드로, 그러니까 하이 미드로, 그래서 저음, 중음, 고음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중간에 그냥 놓으시면 되고요. 필요한 만큼 고음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고음을 조금 더 올리고, 저음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저음 좀 올리고, 중음에 코맹맹이 소리가 좀 많이 난다 그러면 중음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로우 컷, 그러니까 저음을 잘라주는 애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이크가 생각할 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그 낮은 저음의 주파수들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 버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버튼은 눌러서 저음을 잘라주시고요. 이펙트라는 거 꺼주시고, 아까 얘기한 좌우 패닝도 가운데 놔주시고, 볼륨은 적당하게 중간 놓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프리앰프의 레벨이 적당하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프리앰프 레벨이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은 가운데 정도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이제 세팅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운데 웬만하면 다 놓는다고 보면 돼요. 다 가운데 놓고요. 이펙트 같은 것만 줄이고요. 좌우 밸런스도 가운데 놓고요. 볼륨도 가운데 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스피커 꺼 있어야 됩니다. 스피커 꺼 있는 상태에서 메인이 중간까지 올라가서 0에 올라갑니다. 0에 올라가면 갑자기 레벨이 뜨기 시작하죠. 지금 보이십니까? 레벨이 뜨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마이크가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팬텀 파워가 켜 있어서 전원도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럼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할 때마다 레벨이 뜨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레벨로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 레벨을 이제 조정을 해서 더 올바르게 맞출 겁니다. 요게 이제 게인 스트럭처, 제가 영상을 찍었던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이 정도 낮게 그냥 설정하고 말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낮게 설정하게 되면 음질이 그렇게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에서 제가 이 정도 목소리로 방송을 한다고 치면 지금 보이는 레벨 미터에서 이 정도가 아니라 0dB 정도나 노란색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거의 0에서 평균 정도의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도록 뭘 돌려서 소리를 잡느냐, 여기 0이 있는 상태에서요, 요 페이더가 0에 있는 상태에서, 자 아까 얘기했던 요 검정색, 요게 프리앰프 조정이거든요. 이 프리앰프 조정을 올려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 정상적인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레벨을 올려서 0에서 평균적으로 나오지만 조금 목소리가 커지면 노란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지점, 조금 목소리가 크면 노란색, 일반적인 때에는 0의 위치에 있는 이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가 가운데 있을 경우 이 정도 레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조금 더 올리거나 조금 더 낮추거나 할 수 있도록 중간의 볼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저가형 믹서들은 유니티 게인이라고 해서, 제가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U라고 찍혀 있어요. 0 또는 U. 0으로 되어 있구나. 여기 보면 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0 또는 U가 적혀 있는데, 이 0 또는 U가 기준, 유니티,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벨에다가 얘를 놓고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벨 미터를 보면서 얘가 0dB 있을 때 값이 0에서 노란색을 살짝 넘어가고 평균적으로 0에서 신호가 있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이 프리앰프의 설정이 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컴퓨터에서 세팅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소리 설정 열기로 들어가세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소리 설정 열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소리 설정을 할 수 있는 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력은 아까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출력을 제가 선택을 해줬을 때 그 출력, 오디오 코덱이라고, USB 오디오 코덱이라는 출력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요 입력입니다. 입력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 입력이,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오디오 입력들이 있어서 이렇게 뜨는 건데요. 이게 USB 오디오 코덱, 그러니까 이 믹서의 코덱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USB 오디오 코덱으로 잡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마이크 레벨이 뜨는 게 보이시죠? 예, 마이크 레벨이 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작게 뜨느냐? 제가 마이크에서 멀어졌으니까. 지금 자리를 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자리를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중간에서 이렇게 노는 이 정도의 레벨이 나올 겁니다. 자, 설정이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장치 관리를 또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장치 속성, 죄송합니다. 장치 속성을 들어갑니다. 장치 속성을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 장치에 대한 속성과 볼륨 조절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절이 윈도우상에서 지금 너무 낮게 되어 있던 거예요. 이거 올리면 되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한 50 정도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 정도에 놓고 시작하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서 추가 장치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추가 장치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추가 장치 속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수신 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준이 있고, 고급이 있습니다. 이 고급이, 저는 이거 바꾸는 거고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아니고 원 채널에 요걸로 돼 있나? 그래요. AM 라디오나 FM 라디오. 원 채널에 요걸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원 채널에 16비트 뭐 이 정도에서 FM 라디오 음질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바꿔야 돼요. 요거를 뭘로 바꾸느냐? 제일 밑에 음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밑에 보게 되면 2 채널에 16비트 48kHz DVD 음질 있죠. 요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요걸 선택하셔야지 스테레오로 나옵니다. 이거 선택 안 하시면 모노로 나와요. 모노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선택하셔야지 스테레오로 나옵니다. 스테레오 나오니까 그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OBS에서 세팅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나가는 지금 목소리는요, 이 지금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거고요. 이 마이크로 된 거는 지금 어디 들어오고 있느냐? 제가 여기 만들었는데 만든 게 벌써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이쪽이에요. 만든 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요거 지우고, 자, 마이크 안 들어오고 있죠? 마이크 안 들어오고 있죠? 이제 다시 만들게요. 플러스 해서 오디오 입력 캡처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요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고요. 뭐 확인해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게 되면 이제 어떤 장비랑 연결할까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셔서 아까 만들었던 USB 오디오 코덱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레벨이 뜨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레벨이 충분히 잘 뜨는 거 보이시죠? 특별하게 조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상태에서 0에서 플러스 노란색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대로 그게 OBS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노란색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레벨로 딱 뜨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마이크 레벨로 바꿔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들으시는 소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소형 믹서의 마이크 프리를 통해서 이 마이크 신호로 해서 여러분들이 방송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 신호가 OBS 들어가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런 소형 믹서, 이게 10만 원 후반대의 소형 믹서로도 이렇게 충분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PC파이 하면서 방송을 할 때에는 마이크를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세팅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주의해야 되는 게 기억하세요? 스피커가 있다면 스피커는 꺼놓으셔라. 방송을 할 때는 스피커는 꺼놓으셔라. 만약에 소리를 들어야 된다면 헤드폰으로 들어라. 제 채널도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스피커 꺼놓은 상태에서 하다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소리 들으면서 해야 될 때는 제가 헤드폰 끼잖아요. 그때 헤드폰 낄 때 딱 하는 게 이거예요. 이 헤드폰 할 때는 이 헤드폰 단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방송 레벨이 움직입니다. 제가 이게 얘를 움직이게 되면 지금 현재 방송에 녹화되고 있는 볼륨이 움직여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소리가 작아지고요. 이러면 소리가 커지고요. 소리가 작아지고 소리가 커지고 소리가 작아지고 소리가 커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레벨이 방송에 나가는 마스터 레벨이 되는 거예요. 방송에 나가는 마스터 레벨이 이 레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소형 믹서를 쓸 때는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레벨이 얘의 볼륨하고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걸 꺼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는 방송을 하는 세팅에서는 스피커는 어떻게 한다? 꺼두세요. 스피커 꺼두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세팅에서 음악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한 모델이지만 이펙트가 내장이 됐고요. 이렇게 이펙트가 내장이 된 거는 쉽게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내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그냥 리버브, 그러니까 울림이 생기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그게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뭔지 모르지만 컴퓨터 상에서 반주를 재생을 하고 있을 때 그 반주를 들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환경도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그게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버브를 할 때에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리버브는 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리버브, 그러니까 이펙트를 조정하는 애예요. 평소에는 이게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이펙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애는 다 내려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펙트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 이펙트 마스터가 이펙트의 총량을 제어하기도 하고 이펙트의 종류를 선택하기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펙트가 뭐가 있는지는 제품에 따라 다 다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 0번부터 29번까지가 리버브, 그러니까 울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early reflection에 딜레이 추가되어 있는 것들이 30번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앰비언트, 지금 이거 보니까 모듈레이션 관련된 게 55번에서 79번, 멀티 이펙트가 79에서 93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스페셜 이펙트가 94번에서 99번까지 되어 있어요. 요거 선택하는 방법은요, 이펙트를 종류를 이렇게 하고 요를 깜빡일 때 누르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펙트를 리버브 계열로 해서 16번 하겠다 누르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거는 제품 매뉴얼에 잘 써 있어요. 제품 매뉴얼에 이게 뭐다 라는 각 번호에 따라서 이펙트가 뭐다라는 게 적혀 있으니까 거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거보다는 직접 들어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저랑 같이 들어볼 수 있도록, 들으면서 방송에도 그 이펙트, 그 울림이 같이 가야겠죠. 또는 효과음이 가야겠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헤드폰을 착용을 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헤드폰을 착용을 하고요. 헤드폰을 착용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들리게 되냐면, 헤드폰을 딱 착용을 하게 되면 저도 제 목소리가 들리게 돼요. 제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지금 제 이 마이크의 소리는 여기를 통해 들어와서 이쪽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소리가 어디로 또 나갈 수 있냐면 헤드폰.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헤드폰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을 올리게 되면 이젠 저는 잘 들려요. 와, 이 정도만 올려도 충분히 들리는구나. 와, 이게 T1 600오음짜리인데 요 정도만 올려도 제 목소리가 충분히 잘 들립니다. 예, 충분히 잘 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큰데 왜 이렇게 크지? 예, 아무튼 충분히 잘 들립니다. 예, 충분히 잘 들리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리버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마스터단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마스터단에서 이펙트를 뭘 할지를 선택해서 아까 돌려서 버튼 누르듯이 해서 버튼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마스터의 전체 이펙트 전체 양을 조절하는 이 노브가 있어요. 이거는 전체 양이에요. 전체 양. 이펙트의 전체 양. 그래서 저 같으면 중간 정도에 일단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부터는 제 목소리에 울림이 이제 뭐 울림 계열, 리버브 계열을 선택을 했으니까 울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펙트 양을 한번 넣어볼 텐데 뭘로 넣느냐?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 위에 있는 이 주황색 노브를 돌려서 올리면 이렇게 지금 울림이 들리게 됩니다. 얘를 더 올리면 훨씬 더 큰데 이게 뭐 많이 울리는 장소에서 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들도 같이 들리시죠? 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펙트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줄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걸 많이 키우게 되면 동굴처럼 되는 거예요. 동굴에 와서 대화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거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동굴처럼 울리지만 얘를 적당히 주게 되면 노래를 부를 때 되게 좋은 그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음악과 함께 반주가 섞이면 이 정도의 리버브는 조금 뭐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리버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펙트 들어가는 거 확인되죠? 자, 그래서 얘를 줄이면 예, 이렇게 드라이한 소리가 되는 것이고 얘를 늘리면 이렇게 울림이 많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드라이한 소리를 해놓고요. 자, 이제부터는 반주를 들으면서 반주의 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마이크 신호라고 했고요. 여기 있는 게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소리가 얘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얘를 좀 줄일게요. 얘를 좀 줄여놓고, 이건 컴퓨터에서 오는 소리예요. 컴퓨터에서 오는 소리를 좀 줄여놓고요. 컴퓨터에서 반주를 아무거나 하나 유튜브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무튼 뭐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재생되는 소리는 제 목소리랑 관계없이 재생되는 소리는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지금 여기서 재생되는 소리는 실제로 OBS로 나가는 다이렉트로 나가는 거는 다 끊어 놓으셔야 돼요. OBS에서 다이렉트로 나가는 소리도 있어요. 그 부분은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가 겹쳐 들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데스크탑 오디오 있죠. 데스크탑 오디오가 원래는 지금 재생되고 있는 아까 그 BGM이에요. 근데 이거 뮤트 하셔야 돼요. 이거 뮤트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만 살려 놓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믹서에서 들어오는 소리예요. 요것만 살려 놓으세요. 안 그러면 두 개가 더블링 됩니다. 겹칩니다. 이 상태에서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재생 소리는 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올리게 되면 올린 만큼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섞여서 들려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나가는 소리 그대로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뭘로? 헤드폰의 볼륨으로. 이 헤드폰의 볼륨을 적당히 해서 내가 듣는 소리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이크의 소리 듣고 음악의 반주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반주가 이렇게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음악 방송 하시는 분들은 그냥 노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래하면 지금 굉장히 그렇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피아노도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거서 깨끗해서 좋긴 한데 일부러 리버브를 살짝 넣어서 조금 더 공간에 빠진 것처럼 해볼게요. 피아노도 저 공간감을 조금 줬어요. 약간 울리도록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 목소리도 공간감을 주면서 울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나나나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브의 양의 조절을 해서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방송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해서 그냥 한 건데 여기서 이펙트의 그 종류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이펙트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렇죠. 이런 류의 이펙트로도 바꿀 수 있어요. 약간 치차름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이런 스타일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제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반주를 듣고 지금 따라할 수 있는 거죠. 좀 가사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리버브의 양을 빼버리면 이렇게 드라이한 사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드라이한 사운드에서 노래를 해도 괜찮겠죠. 이건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경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반주의 양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반주도 킬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셔야 되는 거 스피커는 꺼놔야 됩니다. 예. 스피커는 꺼놓으시고요. 스피커는 꺼놓은 상태에서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들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세팅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저렴한 10만 원대 후반의 초소형 믹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다? PC 파일을 할 수 있는 대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헤드폰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 연결해서 스피커 연결해서 들을 수 있고 볼륨 조절 나눠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크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할 수 있는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지금 보여드렸고요. 누군가가 음악 방송을 하고 싶은데 초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음악 방송 세팅을 할 수 있냐 하면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펙트가 내장되어 있는 초소형 아날로그 믹서, USB가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해야겠죠. 그 믹서를 선택하셔서 지금과 같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믹서를 사용하는데 목소리의 조정이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거. 소리의 톤에 대한 조정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까지만 하고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펙트 양 조절하는 거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의 신호인데 이 마이크에서 제가 고음을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고음이 줄어들어요. 고음이 줄어들어서 조금 둔탁한 소리가 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올리게 되면 고음이 밝아지면서 제 소리가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오고 좀 화사하게 들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좀 소리가 전진돼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는 느낌을 있으면서 살짝 코맹맹이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중음의 소리가 살짝 튀어나오면서 이걸 많이 올리면 코맹맹이 소리처럼 나와요. 하지만 소리는 굉장히 앞으로 좀 튀어나오죠. 적당하게 올리면 보이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코맹맹이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요거를 빼게 되면 코맹맹이가 좀 뒤로 빠지면서 소리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조금 풍성한 소리 비슷하게 나오는 V형 타입의 목소리로 바뀝니다. 그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다음에 저음을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저음을 줄인 깔끔한 소리가 나오고 여기서 이걸 올리게 되면 저음이 많은 좀 풍성하고 무거운 소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게 조정하는 게 EQ예요. 그 EQ가 여기 딱 있고요. 밸런스 조정이 좌우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왼쪽으로 가면 죄송해요. 밸런스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소리가 나고요. 우측으로 가면 우측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측으로 가고요. 중심에 있고요. 좌로 가고요. 우로 가고요. 완전 좌 끝으로 가고요. 완전 우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가 두 개나 뭐 아까와 같은 이런 다른 믹서 이런 믹서 같은 이런 거서 간다면 뭐 각각의 마이크마다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팟캐스트 같은 영상을 찍는 그런 유튜버시다. 마이크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거를 살짝 좌측에 있는 마이크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지. 이쪽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살짝의 좌측에 있는 마이크로 할 수도 있고 살짝 우측에 있는 마이크로 만들 수 있고요. 우측 끝에 있는 마이크로 만들 수가 있고 좌측 끝에 있는 마이크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채널을 사용하는 마이크를 쓴다고 하면 이 밸런스를 가지고 화면에 보이는 그 위치에 사람을 딱딱딱딱 배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위치와 소리가 일치화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소형 믹서가 이렇게 작은 소형 믹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엄청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남는 채널에다가 지금 얘가 남는 스테레오 단자가 많잖아요. 집에 CD 플레이어가 있습니까? CD 플레이어 연결하십시오. 집에 LP가 있습니까? LP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얘는 프리앰프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CD도 올렸다가 LP도 올렸다가 혹시 블루투스 모듈이 있습니까? 블루투스 모듈 연결하게 되면 블루투스 쓸 수 있는 거고요. 혹시 DAP가 따로 있습니까? DAP에서 나오는 뭐 3.5 단자를 지금 TRS로 바꾸는 거를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6.5 3인치 LR로 바꿔서 딱 꼽으시면 여기에 연결해서 DAP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렴하게 이 믹서를 갖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초소형 믹서를 갖고, 그러니까 뭐 저희 프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프로 제품으로 나오는 가장 저렴한 제품을 가지고 PC 파일을 할 수 있는 방법, 헤드폰 듣고 스피커로 해서 PC로 음악 들을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마이크 연결해서 마이크로 방송할 수 있는 방법, 음악 방송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이펙트, 특수한 이펙트 같은 거 한번 써볼까? 궁금해졌는데 마지막으로 그 이펙트까지만 해보고 한번 여러분들 맞추도록 할게요. 뭐가 있을까? 특수 이펙트가 94번 뭐 이런 데 있는데 99번 뭐지? 99번 해볼까요? 이거는 뭐냐? 99번은 모르겠고 98번도 모르겠고요. 96번, 95번, 92번, 99번 뭐야? 재밌는 게 안 나오는데? 나 재밌는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다. 테스트. 뒤따라오네요 소리가. 소리가 뒤따라오네요. 딜레이가 있습니다. 79번? 에코? 뭐 이런 것들. 네. 78번? 이건 뭐야? 야, 이런 것도 있네요. 좀 재밌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들리십니까 여러분? 요거는 제가 멀티 이펙트를 78번을 선택한 다음에 이 양을 좀 늘리고 여기를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 재밌게 왼쪽에서는 낮은 목소리, 오른쪽에서는 높은 목소리, 가운데에서는 제 목소리가 들리는 이런 멀티 이펙트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요 소형 미서를 갖고 재미있게 설정하는 방법, 세팅하는 방법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도움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다음 시간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오디오에 대한 음향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